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의대나 치대, 또 한의대, 간호대, 이 길고 고독한 학업이랑 그 수련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참 수많은 동기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네, 밤새워서 같이 해부학 족보도 외우고 첫 병원 실습 때 나란히 서서 혼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속으로 막, 우린 진짜 평생 갈 동지다. 이렇게 다짐도 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막상 졸업을 하고 그 병원 생활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요. 뿔뿔이 흩어지죠. 맞아요. 그토록 끈끈했던 친구들하고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그냥 각자의 궤도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를 서로 바빠서 혹은 상황이 달라져서라고 쉽게 합리화를 하곤 하죠. 네네. 직능이 같아서 아니면 그냥 유머 코드가 맞아서 재밌게 놀던 관계들이 환경이 바뀌면 왜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걸까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맺었던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의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만났는가, 그 핵심이 흔들렸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만났는가? 바로 그 토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 다룰 핵심 자료, 바로 이상엽 누가가 전북 CMF 징검다리 수련회에서 전했던 CMF는 어떤 친구인가? CMF 스피릿 강의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강의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 강의를 현장이나 학사관사역부 훈련 중에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나중에 녹취록이나 자료로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이 강의가 던지는 통찰을 완전히 해부해서 여러분의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네, 과연 어떤 친구가 끝까지 오래 가는가라는 그 관계의 본질에서 출발하거든요. 아까 제기하신 문제, 환경이 바뀌면 흩어지는 관계들은 결국 그저 피상적인 조건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 거죠. 피상적인 조건이요? 네. 진정한 우정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비결은 결국 같은 가치, 그러니까 밸류를 공유하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하하호 웃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지향점을 봐야 한다. 정확합니다. 그 강의 초반에 등장했던 강사님 딸 이야기가 그 지점을 아주 재밌게 짚어주더라고요. 왜 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돌아갈 때 강사님이 딸한테 아유 친구들이 놀아줘서 참 고맙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네, 딸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죠. 맞아. 아빠 아니야. 내가 놀아주는 거야. 애들이 다 나랑 놀고 싶어해. 이렇게 대답했다는 일화요. 이거 듣고 빵 터졌는데. 그냥 어린아이의 귀여운 허세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관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핵심이죠? 그 아이는 자신에게 어떤 확고한 매력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연애랑도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외모나 친절함 같은 겉모습에 끌리지만 네네. 결국 그 관계를 질리지 않고 오래 유지시키는 건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CMF는 지금 어떤가요?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내가 이번 주 모임 안 나가면 우리 동아리 망할 텐데 하는 어떤 무거운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공동체가 가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매력에 강렬하게 이끌려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고 계신 건가요? 후자라면 진짜 좋을 텐데. 만약 후자라면 그 매력의 실체가 뭔지 우리도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흔히들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선배들이 밥을 잘 싸줘서 라고들 하시는데 그건 매력의 결과물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밥 사주는 건 결과물이다. 네, 공동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매력은 모호한 분위기가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강의에서는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죠. CMF, 스피릿. 근데 솔직히 스피릿이란 단어가 약간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강의에서는 이걸 VPM, 즉 VPM 철학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공식으로 설명을 딱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순서에 있습니다. Value, People, Ministry. 가치, 사람, 사역의 순서죠. 네, 가치가 먼저고 사람이 그다음 그리고 사역이 마지막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살짝 반항심이 좀 들었거든요. 반항심이요? 우리 청취자분들 일하시는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결국 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곳이잖아요.
공동체도 결국 사람이 모여야 의미가 있는 건데 사람보다 가치가 먼저라는 게 왠지 좀 차갑고 비정한 논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비정한 논리의 타당성이 끊임없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한다고요? 네. 역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험지로 떠난 선교사들, 혹은 나라를 지키려고 전장으로 뛰어든 참전 용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목숨을 건 사람들. 네. 이분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사람보다 신앙, 자유, 정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없고 오직 사람만 덩그러니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선배가 너무 좋아서 모임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다가 그 선배한테 서운한 말을 듣거나 껄끄러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안 나가죠. 꼴도 보기 싫어지니까. 그 즉시 모임을 떠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결국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까지 버리고 떠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아하. 가치가 최우선이 아니면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가 사람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이 개념이 확 와닿았던 게 강사님이 자기의 뼈아픈 실패담을 고백하신 대목이었어요. 아, 그 보스 타입 리더십 일화 말이죠. 네네. 과거에 강사님이 후배들을 이른바 보스 타입으로 쫙 이끌었을 때 워낙 강사님이 매력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나시니까 후배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대요. 사역도 겉보기엔 아주 훌륭하게 굴러갔겠죠. 완전 대성공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강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사역 자리를 잠깐 떠나야 했을 때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토록 열정적으로 일하던 후배들이 아유 형이 안 해면 우리도 안 해. 이러면서 사역을 몽땅 내팽개치고 강사님 따라서 우르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people, 사람 중심 사역의 한계입니다. 맞아요. 그때 강사님이 나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는 진짜 가치를 보고 남기를 바랬는데 결국 나라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하고 철저하게 깨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는 일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갈 때 생기는 파국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미니스트리, 즉 일의 성과에 집착하면 성과는 날지 몰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고요. 네네. 반대로 사람을 최우선에 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공동체의 존립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무조건 가치가 1번이어야 하는 거군요. 네. 변하지 않는 가치가 기둥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가치 중심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건 완벽하게 납득이 됐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가치에 동의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현실에서는 매일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장 병원 실습이나 동아리 회의하다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동기들 때문에 진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흔히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포장할 때 우리는 일심동체다 이러는데 강사님은 여기서 또 완전히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네, 우리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동체라고 선언하시죠. 마음도 두 개, 몸도 두 개라고요. 진짜 신선했어요. 그 선언이 이 강의가 가진 훌륭한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우리 다세대도 다르고 무엇보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이라는 직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완전 다르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야 라고 우기는 건 폭력에 가깝죠. 철저한 남남이라는 현실, 이 이심이체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게 역설적으로 진정한 이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서로 다른 조직을 억지로 꿰매놓은 외과 수술 부위가 떠올랐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장력이 서로 다르니까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봉합 부위가 툭툭 다시 터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처요. 억지로 하나됨을 강요하면 딱 그렇게 상처가 터지죠.
특히 병원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계급적이고 그 직능 간의 영역 다툼이 진짜 치열한 곳이잖아요. 라이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 것처럼요. 네, 거대한 시스템의 힘이죠.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면 막 다른 직능을 무시하거나 차가운 톱니바퀴의 부속품처럼 무감각하게 변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이런 정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목표가 다시 한번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무결점의 완벽한 하나됨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심동체가 되어져 가는 그 험난한 여정 자체를 걷는 겁니다. 과정인 거죠? 아, 결과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세속적인 의료 시스템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매몰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CMS가 단순한 친목 모임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운동체, 무브먼트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도 직결되고요. 운동체, 무브먼트. 단어의 무게감이 확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냥 고요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욕하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강의에서는 이걸 직업적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가거나 동방에서 찬양할 때만 크리스찬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도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네. 피가 튀는 수술실, 환자들의 원망이 쏟아지는 응급실,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진료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거듭남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당장 내일 새벽에 그 컨퍼런스 발표 준비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이 거대한 의료사회를 변화시켜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네, 어떻게 하나요? 거창하게 의료 정책을 당장 뒤집어 엎는 것만이 변화일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무슨 거창한 정치혁명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소외된 다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육신을 치유하셨죠. 아, 작은 실천이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병원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진짜 살벌하죠. 그런데 CMF라는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이 서로의 그 직능적 우월감을 싹 내려놓고 진심으로 상호 존중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자체로 충격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기주의가 칸치는 그 차가운 병원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연합과 존중의 태도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이자 가장 위대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 병원의 구조적 모순을 어떤 거창한 선언문이 아니라 다양한 직능의 연합이라는 행위 자체로 깨부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한 강력한 선언이라는 말씀, 진짜 확 와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팍팍한 당직 생활 속에서 숨막히는 병동에서 이 엄청난 스피릿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네, 실천의 문제죠. 강사님이 제시하신 5가지 핵심 가치 실천 매뉴얼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가치, 복음을 증거한다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분들 귀찮게 하는 억지 전도로 오해받기 딱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오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맥락 없이 막 전도지 내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터에서의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저한 실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착한 행실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 실력이 먼저다. 네, 예를 들어 아주 긴급한 어레스트 상황인데도 후배들한테 쌍용 안 하고 침착하게 오더 내리는 레지던트 선생님. 와, 진짜 드물죠? 혹은 늘 짜증이 섞여 있는 병동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간호사 선생님. 그렇게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신뢰를 쌓았을 때 주변에서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평안하세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지혜롭고 온유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증거인 거죠. 와, 내 삶이 먼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진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도만큼 공허한 메아리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치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입니다.
근데 당장 나 하루 버티기도 힘든 인턴이나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숨이 턱 막히는 미션 아니에요? 아니, 누굴 세우기 전에 내가 쓰러질 판인데 무슨 사람을 세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람을 세운다는 걸 무슨 거창한 커리큘럼이나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사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내가 먼저 회복되고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내가 먼저 세워진다. 네, 예를 들어 소위 병원에서 그 태움에 지쳐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몰래 울고 있는 후배 간호사한테 다가가서 말없이 그냥 따끔한 캔커피 하나 딱 건네주는 것. 아, 진짜 눈물 나죠, 그거? 혹은 수술방에서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넋이 나가 있는 인턴 어깨 툭 치면서 야, 나도 그 연차 때 똑같이 실수했어. 괜찮아. 라고 격려해 주는 것. 네네. 그 찰나의 공감과 작은 수고가 바로 무너져가는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강력한 사역입니다. 거창한 무슨 시스템이 아니라 내 옆에서 지금 당장 흔들리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아까 저희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이랑 이어지네요. 공동체로 살아간다. 네, 자신의 전공이나 직능이라는 좁은 벽에 갇히지 않고 타 직군과 어떻게 협업하고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거. 맞아요. 타 직능의 오더나 처치를 무시하지 않고 오직 환자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진정한 의미의 협진을 이루어내는 태도. 그 이기적인 칸막이를 허물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진짜 병원에서 제일 필요한 가치네요. 자, 네 번째 가치는 좀 근원적입니다. 약한 자를 섬긴다. 요즘처럼 의료가 하나의 거대한 무슨 서비스 산업이 되고 소위 돈이 되는 과로만 쫙 몰리는 이런 현실에서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처음 의사, 간호사 가운을 입었을 때의 초심을 묻는 뼈아픈 가치죠. 초심이요. 의료가 단순히 개인의 부와 안정된 지위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전락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죠. 차트의 그 딱딱한 숫자 너머에 있는 환자의 두려움을 읽어내려는 훈련.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질병의 고통에다가 경제적인 절망까지 안기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네네. 여러분이 오늘 진료하는 그 환자가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로 위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숙연해지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가치는 아마 현장에서 제일 치열한 전장일 것 같습니다. 생명을 존중한다. 현대 의료 현장은 생명 윤리의 딜레마가 매일 터지는 지뢰밭이잖아요. 맞습니다. 낙태 문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등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윤리적 도전들이 쏟아지죠. 여기서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어이 우리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캠페인성 구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실질적인 행동이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윈년차나 교수님이 혹은 병원의 수익 구조 자체가 생명을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타협을 교묘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압박이요? 그때 성경적 기준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아닙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다는 그 절대적인 신비를 경외하면서요. 생명을 다루는 매 순간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메스를 쥐는 치열함. 그것이 바로 생명 존중의 진짜 실천입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어보니까 복음 증거, 사람 세움, 공동체, 약자 섬김, 생명 존중 이 다섯 가지 가치가 무슨 수련의 팜플렛 뒤에 적혀있는 예쁜 표어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병동에서 수술실에서 온몸으로 부딪혀야 할 철저한 현실이고요. 세상의 시스템과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와 땀이 튀는 현장에서 내 몸으로 체화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내내 부르짖은 CMF 스피릿의 완성입니다. 진짜 오늘 깊은 논의를 거쳐왔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의학, 치약, 한의학, 간호학의 우리 예비 의료인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배 의료인 여러분 이 시간에 단순히 강의 하나 복습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지칠 때 나랑 같은 가치를 바라봐줄 든든한 동맹군으로서의 이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들이 여러분의 그 숨막히는 일상이 어떻게 살아 숨지게 될지 상상만 해도 저 역시 가슴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훈훈하게 끝내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과제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과제요. 어떤 거죠? 우리는 오늘 내 곁에 있는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학교나 병원으로 돌아가서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네네. 여러분이 굳게 준 이 CMF 스피릿의 진짜 시함대는요. 어쩌면 나와 가치가 참 잘 맞는 따뜻한 동역자를 대할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 언젠가요? 여러분의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대놓고 조롱하는 윗년차. 아, 오로지 자기 편이랑 이익만 좇으면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이기적인 동기. 혹은 구조적으로 뻔히 불의를 강요하는 바로 그 최악의 동료와 시스템을 마주했을 때 와, 생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과연 여러분은 그 숨막히는 적대감 한가운데서도 오늘 나눈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그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조건 없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고 때로는 여러분을 날카롭게 찌르는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꺼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영혼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내는 듯한 아주 무거운 질문이네요. 사실 관계라는 게 진흙탕이라 그 안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쉽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스피릿이라는 선명한 나침반이 생겼으니까요. 그 어려운 여정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고민, 또 눈물겨운 현장을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스피릿으로 무장한 청취자 여러분의 진료실에 놀라운 생명과 연합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